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투자 집대성 진행의 김미정입니다. 오늘 집대성에서는 향후 서울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한 강의 내용 준비했고요. 이어서 지역 분석 시간에는 구로구 구로동과 마포구 대흥동, 마포구 성산동과 성동구 송수동에 대한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집대성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방송 보시면서 소개해드리는 지역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부동산 투자를 도와드리는 집대성,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화요일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대진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명절 기간도 좀 지나다 보니까 조금은 그때 제가 명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좀 잠깐 제가 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엄청나게 갑자기 막 급등하는 이런 시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금은 좀 릴렉스하게 좀 시장을 좀 관망하시고 지금 이제 앞으로의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어떻게 변해가는지 또는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빅스텝이 밟아질지 또는 뭐 0.25, 0.5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진행이 될지도 한번 살펴보면서 이 부동산 시장을 좀 바라보는 그런 좀 안목을 좀 가지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뭐 일부 지역들은 국지적으로 여전히 이제 강세 인장도 나타나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이제 그 부동산 가격에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고점 수준에 다가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 이제는 좀 강세 인장보다는 조금씩 이제 매수세가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이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조금은 좀 조용해졌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제가 사실 이 향후 우리가 이 서울 부동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부분들도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지금은 사실 제가 뭐 이슈적인 부분에서 이슈 부분에서 제가 조금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최근에 통계청 자료나 이런 데이터를 제가 봤을 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까지 포함해서 제가 이슈적인 부분들도 체크를 해드릴 거고 또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오늘 이슈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셔야 될 만한 그런 이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 같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4가지 지역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미국 연준이 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이른바 B컷을 단행했죠. 이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매수 심리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지난주 주간 아파트 동향을 좀 살펴보면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일단은 약간은 좀 꺾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대책을 세워봐야 할지 전문가님의 강의 내용 들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미국의 PMI하고 CPI 지수가 있습니다. 뭐 사실 뭐 고용 지수라든지 뭐 제조업 지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예상했었던 부분보다는 좀 예상치보다는 좀 하회했는데 중요한 것은 미국의 금리 인행이 이제 0.5%의 금리 인행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바꿔 말하면 고용 지수라든지 제조업 지수가 그렇게 높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 인하가 0.5%가 단행이 됐다. 자, 이것은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이 올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 왜? 경기가 나빠지지 않은데 금리를 인하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도 조금은 부동산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단순 금리 인하적인 부분에서 기회비용 부분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실수요자분들 그리고 대출 규제에 따라서
실수요자분들도 내가 가고 싶어하는 또는 살 수 있었던 아파트, 주택들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를 만한 이유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매수 심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규제가 단행이 되니까 사고 싶어도 못 산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반발 심리가 작용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은 이금융권을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내가 살 수 있을 때 사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다. 그게 바로 이제 반발 심리에 대한 부분들인 건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들이 이제 8월 달부터 계속해서 매수 거래량들이 많이 늘어났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9월 달 명절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그런 반발 심리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적으로는 일단 8월 달, 7월 달 때 굉장히 많은 매수 건으로 나타났었다. 그리고 9월 달 들어서는 실수요자분들도 조금은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이 좀 부담스러운 그런 금액들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관망세로 조금은 돌아섰고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명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여파가 올 것인지 또는 국내 시장의 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자체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도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특히나 실수요자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금리가 0.5%가 인하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한국 금리가 같이 금리 인하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왜냐? 아시지 않습니까? 미국 금리와 우리나라의 금리 자체가 2포인트 가량 차이가 났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금리가 0.5%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한국 금리랑의 이런 금리의 격차는 아직도 1.5% 이상 차이 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아직은 한국 금리 자체가 인하가 될지 또는 계속해서 동결로 이어질지는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 지금 또 가뜩이나 또 금리가 좀 담보대출 금리라든지 부동산 시장에 나오는 그런 금리 자체가 예전같이 뭐 3.2, 3.3 정도 수준으로 지금 현재 코픽스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실수요자분들도 조금은 좀 관망세로 가져가 보시길 바란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다? 지금 이게 그 금리적인 부분들이나 이 대내외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 이외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만한 이유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이겁니다. 바로 이 서울 분양가 6년 만에 이 2배 상승했다라고 하는 거. 엄청난 상승이죠. 자, 평당 불과 6년 전만 하더라도 평당 2천만 원대 미만 하회를 했습니다. 1,800만 원대, 1,900만 원대, 2천만 원 안 되는 곳들도 많이 있었고. 근데 지금 보세요. 이 평당 4천만 원 시대예요, 지금 현재.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우리나라 이제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 국민평형 84 기준으로 봤을 때 15억 원 시대가 정말 한 발짝 다가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바로 그 얘기가 명절 지나고 난 다음에도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제가 잘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일단 첫 번째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발표한 8월 서울 평균 평당 분양가 4,311만 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강남 정비 사업의 물량들 그리고 매매 거래가 유지되면서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 국민평형 84 기준입니다. 이제는 14억 원 시대. 14억 원 시대.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제는 정말 돈을 뭐 차곡차곡 허리띠 졸라매가지고 뭐 저축한다고 해서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금융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용을 해야만 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고요. 자본주의가 됐습니다. 확실하게. 자, 마포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17억 원 정도 수준이 국평의 거의 평균 가격이 되었고요. 한강변 같은 경우에는 20억 원에 근접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하는 거. 1년에 제가 1년이면 뭐예요? 그죠? 한평생 10억 벌기도 쉽지 않은데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점점점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과 집의 격차가 점점점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10년 걸렸던 것도 이제 15년, 15년 걸렸던 것도 20년을 좀 모아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됐죠. 자, 네 번째, 자, 인건비 상승 부분이 나날이 상승하고 있다. 실제 이 외국인 인건비 상승 부분들도 우리가 무시 못합니다. 과거에는 외국인 인건비가 국내 인건비에 비해서 70% 이하로 하회했기 때문에 그 인건비에 대한 상승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희석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건비도 한국인 못지않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시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한 수준, 거의 한 90% 정도 수준으로 많이들 올라왔다라고 하는 거, 인건비가. 왜냐하면 왜겠습니까? 한국인들 이제 3D 업종 안 하려고 해요. 지방만 내려가더라도 또는 충청권만 내려가더라도, 충청권이 뭐예요? 경기도권에도 사람 못 구해서 난립니다, 지금 현재. 근데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을 갖다 써야 되는데 외국인들도 이제는 눈높이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건비 상승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정말 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었다. 자, 이런 인건비의 상승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품질과도 연결될 수가 있는 것이고, 품질과 연결되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들도 마찬가지로 가격은 높아졌는데 품질이 조금은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자재 가격의 등락폭도 우리가 무시 못할 수준으로 오르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 예를 들자면 콘크리트 금액이, 예를 들어 시멘트 금액이 하락을 했는데 철강 금액이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들 사이에서 선물 지수가 그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가 떨어지면 하나가 폭등하고 하나가 떨어지면 하나가 폭등하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계속 이런 것들이 평균 상회치를 계속 상회치를 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도 쉽게 안정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 빨리 전쟁이 끝내야 되겠죠.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 수준으로 드라마틱하게 안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금액은 아마도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상승 요건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전히도 불안정한 그런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의 부분들이다. 상승세는 미약하게 남아라도 계속해서 지속 상승세를 유지할 전망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이나 집을 만드는 데 있어서 결과론적으로는 들어가는 원가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다가 또 어디에서 전쟁이나 기타 원자재 가격에 타격을 줄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큰 빅 이슈가 나타난다고 봤을 때는 또다시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저는 그래서 사실 이 러시아와 이 전쟁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 부분은 정말 저는 명확하게 잘 끊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자, 5번째 인건비 상승, 그리고 고물가 인플레이션의 주범이니까, 자, 서울 집값 정말 계속해서 고공행진 중이라 보니까 아무래도 실수요자분들 입장에서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까? 이제는 교통도 많이 좋아졌고, 자차 보급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의 자차 보급률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나라도 도로망도 좋잖아요. 교통도 좋고 다 이어져 있으니까 대중교통은 이제 환승도 되고.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 집값이 너무나도 비싸진 겁니다. 비싸져도 너무 비싸졌다. 이제 거의 90% 정도 수준이 아니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도 많아졌고, 앞으로 그런 아파트 단지들도 계속해서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합니까? 서울, 경기도, 서울을 조금 떠나서 경기도와 인천 쪽 아파트로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하는 거. 수도권 평당 3.3m,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 가격 현황을 보시면은 지금 4,100만 원 정도가 서울 정도 수준인데, 인천권이라든지 서울권,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절반 정도 수준 또는 3분의 1 정도 수준 정도에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다 많이들 이동하고 있는 것이 좀 서울에서 가까운 인천권, 대중교통이 있는 인천권, 그리고 학군이 좋은 인천권, 그런 생활 편의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인천권, 경기권으로 많이들 이동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서울 수도권 집값의 차이가 2배 이상 차이 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내가 너무 그런 부동산, 내가 주거 상품에 너무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조금은 좀 여유롭게 살면서 여가 생활을 조금 더 즐기기 희망하는 그런 쪽으로 이런 그 주거 문화가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아무래도 이제는 뭐 교통적인 측면이 워낙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교통 인프라가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가격 부담에 실수요자들이 외곽 지역으로 관심을 두고 있다. 내가 여기에서 정말 좀 너무 비싼 돈 주고 들어가면서 거기 스트레스 받느니 차라리 조금 편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대출도 거기다 또 규제되고 있고요. 스트레스 DSR도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조금은 좀 외곽으로 조금 더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과거에는 뭐 사실 뭐 서울이 교통이 워낙에 좋은 곳이고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좀 교통이 좀 불편한 지역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뭐 그랬었지만 지금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깨끗한 환경 속에서 자녀들을 양육을 원하는 그런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저 또한 그렇습니다. 사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고속교통의 증가 시에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곳, 서울에서 그런 외곽 지역으로 빠져나간다면 그것도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오는 누군가는 정말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제가 예전에도 그런 통계 자료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과거에는 내수 시장에서 정말 개천에서 용나는 그런 시장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도 저는 SNS를 통해서라도 굉장히 큰 고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졌고요. 과거에 비해서 거의 뭐 6배 가량 이상 증가한 상위 5% 이상의 소득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또 그런 빈자리들은 또 누군가는 고소득자들이 메꿔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네. 뭐 그것까지 뭐 고민하실 뭐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여섯 번째 이제 수도권 매입 사례. 전년 대비했을 때 86.4%가 증가했다. 이거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 쪽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조금 외곽 쪽으로 가서 조금 내가 한 30분 정도 더 가더라도 조금 쾌적하고 깨끗한 그런 신도시, 구신도시 쪽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조금 더 빠듯한 생활보다는 좀 여유 있는 생활을 즐기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고 그것이 바로 이렇게 데이터로 표현화되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가 사실 이 아이를 안 낳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드는 것 같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그 빈자리가 어디서 메꿔지느냐? 다 외국인들이 다 메꾸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정말 통계청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면 대한민국 인구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물론 소득의 격차가 조금은 적으신 분들도 들어오긴 하겠지만 소득이 많으신 분들도 한국 시장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다. 네, 그런 것들도 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 인구, 대한민국 인구 준다고 하는데 그 빈집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한국도 단일 민족이 아니라 점점 다문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 거래라든지 현재 서울권 제외하고 수도권, 특히나 이 경기 인천권 라인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인구의 유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바로 인천권입니다. 자, 인천권의 안에서도 인천 연수구 쪽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분양권 거래가 가장 많았다라고 하는 거. 네, 물론 새 아파트 라인들도 있긴 하겠지만 연수구 쪽 라인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기 신도시로서 굉장히 좀 깨끗하고 교통적인 측면들도 GTX다 뭐다 해서 서울권으로 진입하기에도 점점 좋아질 만한 호재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쇼핑이면 쇼핑, 자녀 교육이면 교육,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생활 인프라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수구 쪽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자, 일단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4, 경기도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220, 210 정도, 인천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230 주수, 그리고 뭐 파주시 같은 경우 280, 경기도 평택시
367, 뭐 이렇게 쭉 좀 펼쳐지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추홀구도 상당히, 그리고 화성시 쪽 라인들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유입이 진행이 되고 있고 분양권 거래가 많았다라고 하는 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화성시 같은 경우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동탄 쪽이겠죠. 자, 그리고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도 553, 뭐 구월동이라든지 이런 라인들. 자, 그리고 인천 연수구, 특히 이 연수구는 송도인데요. 송도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 현재 분양권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손바뀜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는 12월부터 전용 면적 지금 현재 60제곱 미만, 60제곱 이하잖아요. 이제 그런데 85제곱 이하의 공시지가 금액 5억 원 이하의 금액의 비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신 분들 굉장히 호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 수도권 빌라 한 채를 소유한 사람들도 청약시에는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요거를 올해 12월부터 정도는 좀 적용할 예정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 시행 예정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 현행은 전용 면적 60제곱 이하의 공시가 1억 6천만 원인데요. 서울은 이런 금액이 별로 없죠. 예. 그래서 이 변경이 진행이 될 예정이다. 대상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효과 같은 경우에는 비아파트 시장의 활성화가 예상이 될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그리고 아파트 쏠림 현상이 조금은 완화될 수가 있는 그런 효과를 받아볼 수가 있는 그런 입법 예고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분기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상될 수가 있는 부분들 좀 나열을 봤는데요. 아파트 가격 상승, 9월 초부터는 상승세가 좀 둔화됐다라고 앞에 제가 초입 부분에서 말씀드렸죠. 조금 둔화되었고 한 발치 뒤에서 조금 전망을 하자라고 하는, 관망을 좀 하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 빅스텝, 미국 금리 시장 인하로 인해서 포커스,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는 결과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에서 좀 촉각을 세워두셔야 된다. 과연 미국의 경제가 안 좋아졌느냐, 안 좋아져서 미국 금리가 인하가 됐느냐, 그 외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인하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꼭 체크하셔야 된다. 아파트 집중 상승화 이후에 기피하던 빌라 가격이 상승 전환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하는 거. 이제는 토지값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임대사업자 활용한 주택수 미포함 주택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재개발, 서울의 미래 10년을 바라보고 재개발을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겁니다. 요거. 예, 빌라 가격이 상승 전환했다는 것이 요거 때문입니다. 요거 때문에. 다섯 번째, 10년 후의 미래 서울을 보고 장기 플랜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심을 가질 시에는 단기적인 등락폭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재개발 또는 여러 가지의 이슈들을 좀 생각을 하셔서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제가 오늘 정리는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슈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겠고 지역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실 겁니다. 지금은 아파트는 조금은 좀 관망세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조정이 되는 지역들 중에서도 앞으로 내가 좀 가야 될 지역들 좀 선별하셔가지고 꼼꼼히 여러 가지 체크해 보시면서 아파트, 비아파트 구분하지 않으시고 가급적 여러 가지의 뭐 재개발이든 아니면 아파트든 여러 가지의 지금 그런 부분들을 좀 나열을 해서 좀 꼼꼼한 계획을 세우셔서 내 집 마련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워낙 빠르게 많이 오르기도 해서 좀 가격에 대한 부담도 많이 생긴 데다가 금리가 내려가고 하면서 좀 조정이 되지 않겠냐라는 관망 심리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까지 강화가 되면서 아무래도 자금 마련에 좀 차질이 생긴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 상승세가 좀 둔화된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또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빌라 쪽으로 또 수요가 옮겨간다라는 그런 추세도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뭐 규모나 가격을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서 청약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 입법이 된 상황이니까요. 이런 점들 참고해서 미래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만나볼 오늘의 지역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1호선 구로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27.6제곱미터이고요. 대지 면적은 약 25제곱미터입니다. 시세는 3억 5,500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 선입니다.
구로역 일대는 이미 조성되어 있는 산업단지는 물론이고요. 다수의 일자리 창출을 동반하는 개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로 쥐밸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게다가 이 중공업 지역 일대에 예정된 대개발 소식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10년 후에, 15년 후에 서울을 조금 그려보시고 그 지역이 어떻게 변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지역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구로라고 하는 지역은 제2의 청량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토지의 효용성 자체가 너무나도 좋은 곳이에요. 너무 좋은 땅을 깔고 앉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로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변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천지개벽을 수준으로 전부 다 바뀔 수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다가 뭐 원 주변에 너무 대형 업무타운도 상당히 가깝기도 하고요. 근데 일단 구로라고 하는 지역 중에서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될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구로역 인근인데요. 가장 많은 재개발 사업지들 중에서 역세권 개발과 신속 통합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끊임없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 진행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로역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적인 측면에서도 신도림역을 가까이 두고 있기 때문에 2호선과 1호선과 앞으로 신도림역으로 정차하게 될 GTX B노선을 이용할 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으로 바뀔 수가 있는 곳이다. 교통 너무나도 좋아질 수 있겠죠. 서울 진입뿐만 아니라 서울 외곽 라인으로도 접근성이 좋아질 수가 있는 노선을 가지게 될 것이니까. 자, 신도림동 구도심 라인들의 재개발 그리고 구로동 자체의 구도심들의 재개발들이 너무나도 많이 지금 현재 진행될 예정이다. 자, 그중에서 저는 이 노후지 안에서도 구로역에서 가까운 구로 역세권 재개발에 힘을 조금 더 실어드리고 싶습니다만, 자, 일단 이쪽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백화점이면 백화점 주변에 뭐 이름만 들어도 아실 만한 여러 가지 그런 편의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사실 이 노후지들의 개발이 진행이 되면 새로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제가 앞에서 대형 업무타운들이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여의도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여의도 아래 뭐가 있어요? 영등포가 있지요. 그렇죠? 자, 그리고 1호선을 이용한다면 구로역에서 1호선을 이용한다면 6정거장 가면 어디? 바로 용산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물론 조금만 넘어가 보시면은 뭐 서부간선도로 이용해서 서해안고속도로 타기도 편하고 올림픽대로 가깝고요. 물론 올림픽대로 가깝다라고 한다면 강변북로도 이용이 편하겠죠. 기본적으로 앞으로의 미래는 간선도로망을 두고 있는 지역이 굉장히 뜰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서부간선도로, 내부순환로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이런 간선도로망을 갖추고 있는 지역, 가까이에서 이런 간선도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가 있는 지역들을 유심히 잘 살펴보셔야만 해요. 그런 지역들이 정말 뜰 수 있습니다. 뭐 그 얘기는 뭐 사실 하다 보면은 뭐 너무나도 얘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얘기는 못 드릴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중요한 것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대형 업무타운 가까이 있느냐, 교통이 좋아질 수 있는 여건들이 앞으로 개발될 수가 있는 여건이 있느냐, 거기에다가 이런 도로망들, 간선도로망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갖추고 있느냐, 거기다가 오래되었느냐, 대형 업무타운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임차인들 수요를 고스란히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배후 주거지가 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인데 구로동은 어때요? 과거의 청량리만큼이나 구로동도 다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로동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지역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저는 과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지역은 노후도가 이렇게 굉장히 진행이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화면에서 또는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후도 한번 평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지역 너무나도 오래된 권령주택들이 많습니다. 자, 일단은 25년에서 30년 이상 되어 있는 건축물들이 많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 그만큼 재개발 여건에 기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승강장으로부터 250m 이내에 들어오는 지역이 바로 역세권 1구역이니까 그 지역을 우리가 보셔야 된다. 30년 이상 건축물 비율 50%가 넘고요. 그 아래 25년에서 29년
28년 된 건축물 비율이 35%, 그리고 1, 2년 사이에 정말 한 5에서 6% 정도 가량이 이 비율 안에 속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지정 임박 단계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 지상 35층 아파트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는다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만 일단적으로 예상되고 있는 세대수는 2,500세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토지 등 소유주가 410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거 얼마나 비례율이 높은지 아십니까? 네, 사업성 좋은 지역이에요. 앞으로 서울의 재개발은 사업성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된다 안 된다로 확실하게 구분지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사업성이 좋은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 너무나도 좋은 곳이다 보니까 노후도도 충족되어 있고 여건들, 접도율 뭐 다 갖추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주민설명회가 1차, 2차, 3차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곳이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진행이 되어 왔다. 자, 그리고 2024년도에 착공을 이제 앞두고 있었는데 조금 시간 관계상 좀 늦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뭐다? 이것은 단순 계획, 플랜이 아니라 이거는 확정되어 있는 개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GTX 비노선에 대한 효과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구로동이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역세권 재개발이나 신속통합 개발 임박 단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풍부한 업무지구 라인들이 굉장히 가깝고, 자, 그리고 호재들, 특히나 이렇게 일자리, 교통, 인프라, 신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갖추고 있는 개발 호재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금액이 얼마냐 궁금하시겠죠? 자, 45,500에서 46,000 정도의 1.5룸의 지분이 좀 넓은 형태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전세 금액은 1억 8,500 정도에서 2억 정도 나타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실투자 금액은 1억 5천에서 1억 7천, 많게 1억 8천 정도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로구 구로동 이 지역 웨이버스 복지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이제 미래에 서울 서남권의 청량리가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교통 여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로 접근성이 굉장히 수월한 곳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은 1호선 구로역 그리고 도보거리에 2호선 신도림역이 있는데요. 이 신도림역 같은 경우에는 GTX 비노선의 개통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하철을 타고 6정거장이면 용산 그리고 여의도 업무지구와의 접근성도 뛰어나다는 점 참고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함께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네, 2호선 이대역과 6호선 대흥역 역세권입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전용 면적은 28.78제곱미터, 대지 면적은 17.98제곱미터입니다. 시세는 5억 3천만 원 선입니다. 네, 마용성 그중에서도 마포구로 이동을 해봤습니다. 종로와 여의도, 공덕 등의 출퇴근이 용이하고요. 초, 중, 고 그리고 대학교까지 명문 학군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함께 만나보시죠. 마포, 광화문, 여의도, 용산 가까운 쪽에 있는데 여기에서 어디예요? 마포죠, 마포. 그래서 마포 쪽은 지리적인 장점이 딱 보이죠? 말씀 안 드려도 정말 그냥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만한 그런 지역이에요. 자, 그리고 그 주변에가 또 중요하겠죠. 왜 이 마포가 그렇게 사람들이 많고 젊은 층이 많고 정말 바글바글 할 정도로 수준으로 외국인들도 많이들 오고 있느냐. 공원, 유명 거리, 백화점, 쇼핑몰, 대형 병원, 기타 등등. 거기에다가 요즘에는 홍대 쪽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뭘 하고 다니냐? 성형을 많이들 해요. 실제로. 강남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현금의 이런 흐름이 상당히 유동적인 곳이 바로 이 마포라고 하는 거. 마포 홍대 거리는 실제로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많이들 정평이 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자, 우리가 이 지역 안에서 뭘 봐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여기 안에서 재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많이들 진행하고 있더라. 아시는 것처럼 염리, 공덕, 청파, 도화, 신수, 상수는 제외하고 성산 보이지 않지만 많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이 있는데 금액이 비싸더라 라고 하는 거죠. 어느 정도 투자 금액이 필요하느냐? 기본적으로 최소 4억에서 5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구역지 정도 되지 않았는데 그만큼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프리미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교통 좋고요. 당연히 좋죠. 교통 좋고 공항철도 라인들까지 가지고 있는 홍대역이기도 하고 앞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대형 업무타운들 라인들을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개 이상을 끼고 있는 지역이 마포 지역이니까. 자, 그런데 제가 간선도로망도 가까운 거 보시라고 했죠? 간선도로망도 어디 있어요? 아래 있잖아요. 그죠? 여기. 강변북로. 또 좌측을 조금만 가면 내부수산로도 있고요. 그래서 지역 이동성이 너무나도 좋은 곳이면서 이런 지역들 한강변을 끼고 있고 간선도로를 가지고 있고 업무타운이 가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너무 좋은 곳이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도 비교적 합리적인 수준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어디? 여기 대흥 5구역이다. 며칠 전에 TV에서도 인터넷 기사로도 났더라고요. 대흥 5구역에 대한 얘기들. 제가 더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일단 대흥 5구역에 대한 얘기가 여기 세대수는 1000세대가량 예상이 되고요. 여기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많이 안 보이네요. 그죠? 예, 많이 한데 여기 주변에 아파트들 많아요. 가서 보시면 G아파트 뭐 기타 등등 아파트 많습니다. 여기 아파트들의 금액을 비교해 보시면 향후에 이제 안전마진, 기대 수익 이런 것들도 예상해 볼 수 있으니까 내가 투자금 대비했을 때 분담금과 추가 분담금을 내고 그 정도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각자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역 왜 추천을 드리느냐? 기존에도 신속통합으로 진행이 됐었던 곳이기도 하니까 해제된 이후에 다시 투자할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 보시는 것처럼 건축물들 오래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로망이 상당히 부족하고 좁습니다. 필요하겠죠. 뭐가? 개발이. 토지거래허가제 3월 21일부로 해제됐으니까 투자 적기, 사업성 높은 지역, 진행 상당히 빠르고요. 마포 내 재개발 대비해서 투자 비용이 굉장히 합리적이다. 네. 자, 그리고 왜 합리적인지는 뒤에 금액 보시면 아시겠죠? 공실 걱정 없을 거예요. 왜? 주변에 신축 또는 하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그 인근에 학교 생활하시는 분들의 그런 뭐 임차 걱정을 할 만한 그런 곳들이 많이 있다. 많이 없어졌어요. 재개발하느라고. 주택수 미포함 조건을 갖추고 있는 투자처이니까 살펴보시고 임장 활동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금액이 얼마냐? 5억 3천 정도인데 전세 시에는 한 2억에서 2억 2천 정도 예상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은 실투자 금액은 3억 3천이다. 네, 대흥역 주변으로 제2의 대치동이라고 불리는 학원가들이 형성되어 있고요. 홍대와 신촌, 이대는 물론이고 상수, 공덕, 상권까지 누려볼 수 있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함께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경의중앙선 가좌역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대지 지분 26제곱미터 이상이고요. 시세는 2억 7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 선입니다. 마포구청역과 가좌역 이외에도 연남동과 인접하고 있어 홍대 입구역도 도보로 10분 거리로 이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입지부터 시세까지 만나보시죠. 마포의 서쪽입니다.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투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좀 더 합리적인 안정적인 금액대의 투자 금액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도 투자 내부 수안로 가깝고요. 아래쪽으로 조금만 넘어가면은 강변북로, 내부 수안로를 타서 강변북로와 이어지기도 편하고요. 한강변에 가깝고요. 거기에다가 상암동 DMC 라인, 그리고 뭐 마포 쪽에서 서쪽 부근에 뭉쳐 있는 쏠려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마포 내에서도 중심부에 있는 것과는 좀 다른 차별화되어 있는 그런 강점이 있는 지역이에요. 뭐냐면 바로 이런 월드컵 공원이라든지 난지공원, 하늘공원 등등의 주변에 녹지 공간이 굉장히 많이 펼쳐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도심 쪽 라인들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게 이런 주변의 공원들을 좀 접해볼 수가 있는 지역 중이면서 뭐 업무타운도 가깝고 먹거리도 많이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이죠. 자, 여기도 동에서 접수를 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진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 2년 정도가량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이 지역도 굉장히 오래되어 있는 건축물들이 많은 지역이면서 규모가 엄청납니다. 일단은 이렇게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진행을 하는데 이 정도 규모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세대수가 나올지는 가늠을 해보실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2,000세대가 넘을 수밖에 없어요. 자, 임차 수요가 많은 지역이고요. 직주 근접성 상당히 뛰어납니다. 서울 안에서도 이런 지역이 많이 드물죠. 이 정도 금액 안에서.
자, 가다 역세권 재개발 가능성 진행률 60% 정도 진행이 되었다. 자, 그리고 공시지가 1억 원 미만의 네, 이런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이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이 지역은 투자 시에 다양한 세제 혜택이 충분히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토지 등 소유주가 약 800여 명 정도 되고요.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면 최대 500% 정도 가량이 예상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 재개발 완성 시에는 약 2,500여 세대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그렇게 된다면 일단은 사업성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죠. 권리 산정일이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투자 시기에 그렇게 불편한 정도 수준은 아니다. 위험한 수준도 아니고요. 자, 그렇다면은 금액이 얼마냐 할 수 있죠. 여기도 뭐 원룸, 투룸, 1.5룸 이런 것들인데요. 기본적으로 대지 지분이 약 7평에서 8평 정도 되는 수준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한 2억 7천에서 2억 8천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뭐 새 집으로 다 리모델링 되어 있는 것들이니까 새놓기에는 걱정 없으실 것 같고요. 전세 시세는 1억 4천에서 1억 5천. 서울에 이런 전세가 있네요. 그죠? 예,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싼 금액으로 전세를 들어가고 있는데 정말 여기는 공실이 걱정을 할 수가 없는 게 너무나도 싸기 때문에 그래서 임차인들이 정말 줄을 서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투자 금액은 얼마? 비교적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이죠. 1억 3천에서 1억 4천 정도 금액을 가지고 마포구 성산동에 투자할 수가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대장홍대선 성산역이라는 교통 호재를 품고 있고요. 난지공원, 망원 양화 한강공원, 선유도공원 등 녹지 공간이 풍부한 곳입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네, 2호선 뚝섬역 도보 7분 거리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전용 면적은 32.25제곱미터이고요. 지역의 시세 4억 5천만 원 선입니다. 네, 성수 카페 거리는 물론이고요. 인근의 서울숲 숲세권을 누려볼 수 있는 곳입니다. 청담이나 성수동의 업무지구 그리고 2호선 라인 직장인들의 직주 근접에 용이한 곳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자 다음은 성수동이에요. 여기 정말 쉽게 나오는 지역이 아닌데 자 여기 성수동 찾는 사람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저도 많이 찾고 있었는데 뭐 그래도 성수동 하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로또 중에 로또라고 할 수가 있는 성동구 성수동입니다. 그런 지역이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주변 대학교 많죠. 간선도로 보시는 것처럼 많죠. 그죠? 제가 추천드리는 여기 성수동 여기 라인인데 자 위에 동부간선도로 그리고 아래쪽으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있죠? 예, 간선도로만 가깝고 주변에 한강권 가깝고 업무지구 가깝고 대학교 학생들 많고 다 좋고 저도 좋습니다. 그래서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상당히 좋은 땅이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약간 푸르스름하죠. 이게 서울의 지도를 열어봤을 때 지적도를 펼쳐보시면 이렇게 푸르스름한 곳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중공업 지역입니다. 자, 그 중공업 지역이 상당히 좋은 땅이에요. 왜냐면 과거에 이제 굴뚝 공장들이 있었던 동네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숙박시설도 들어올 수 있고 아파트도 지을 수 있고 뭐 다양한 용도의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용도를 가지고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2종이나 3종 땅보다 월등히 높다라고 하는 거. 똑같은 땅에서 효용성 자체 가치가 높은 땅이기 때문에 비싸죠. 그리고 위치가 너무나도 정말 입지 깡패라고 할 수가 있는 곳이니까 기본적으로 예, 입지에다가 땅의 효용성도 상당히 높은 땅이니까 이 지역은 가격이 어떻겠습니까? 비싸죠. 땅이 너무 비싸요. 그런데 예, 강 건너면은 강남, 좌측으로는 용산, 뭐 어디 가나 다 누구나 이름만 들어도 아실 만한 그런 값비싼 지역이라고 하시는 거. 자, 이 성수동 라인들 안에서도 뭐 이렇게 뭐 중랑천 수변공원 재정비 사업이라든지 뭐 이렇게 공원화되어 있는 뭐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개발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청담 뭐 압구정 라인에서부터 성수동 라인들까지 뭐 여러 가지 또 다리도 하나 또 건설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발 계획도 있기도 하고요. 뭐 한간에 들려온 얘기는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 동네라고 하는 거. 거기서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 구간들도 예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뭐 위로는 하계IC에서부터 아래는 삼성동, 대치동 이 라인들까지 연결되는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도
지금 현재 일부 구간은 개통이 되었고 일부 구간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들도 있습니다. 성수동 같은 경우에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땅의 효용 가치는 상당히 높은데 이 지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주택가가 있습니다. 개발이 정말 재개발이나 뭐 재개발이겠죠. 주택가니까 그죠? 그런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또는 예상해 볼 수가 있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역이 있더라. 찾아보니까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금액이 얼마냐? 투룸 합리적이에요. 4억 5천. 이 정도 금액이 있을까요? 신축 아닙니다. 네. 다세대 주택이고요. 뭐 권령은 한 20년 정도 되어 있는 건데 그만큼 요게 이 20년 되어 있는 이 주택이 이 지역 안에서는 거의 신축급입니다. 20년 되어 있는 건축이 물이. 그러니까 이 지역 주변에 얼마나 노후도가 진행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전세 임대 시에는 2억 3천에서 2억 4천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거나 같거나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은 대략 2억 1천 정도, 2억 2천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성수동 대지 지분 5평 반, 6평 정도 되는 사이즈의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성수동 되겠습니다. 네, 이사님과 함께 성동구 성수동 만나봤습니다. 이 지역 웨이버스 복지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동구 내에서도 이렇게 한강을 끼고 있는 입지를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적도를 가장 먼저 살펴보면요. 이렇게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바로 준공업 지역입니다. 구로구에서 좀 보셨을 법한 익숙하게 굉장히 넓게 좀 분포가 잘 되어 있는데 준공업 지역에 최근에 이제 서울시에서 용적률을 완화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발표를 했었죠. 그런 수혜지가 이곳 성수동에도 충분히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대교를 건너게 되면요. 바로 압구정과 청담 라인으로 이어지는데요. 뭐 이곳의 상권도 이용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학원가나 학군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해 볼 만한 지역이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수동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